네, 안녕하세요. 하이다기 간다 아나운서 조아라입니다. 오늘은요, 호원병원의 이용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용재 원장님 정형외과 전문이신데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손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득회르뱅병. 네. 모르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득회르뱅병은 어떤 질환일까요? 이름이 조금 생소하시죠? 네. 근데 이 이름이 사실은 사람 이름입니다. 네. 프랑스 사람 이름이고 이게 프랑스어라서 이렇게 말이 어렵습니다. 네. 실제로는 쉽게 생각하면 손에 생기는 건초염입니다. 건초염. 네. 건초염도 어르신분들은 좀 많이 아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손이나 손목 같은 거 많이 쓰게 되면 그로 인해서 특히 엄지손가락을 움직이는 힘줄 그리고 이것이 팔로 올라오는 이 힘줄에 반복된 자극 과도한 자극, 스트레스로 인해서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에서 주변 조직의 신경을 자극하고 이로 인해서 통증을 일으키는 병. 이게 득회르뱅병입니다. 특히 이제 현대 사회에서 아무래도 컴퓨터 작업이라든지 스마트폰 작업, 뭐 또 목수들 그리고 요즘 또 코로나 사태로 해서 택배를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택배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힘든 기사님들이 무거운 물건을 계속 들게 됐는데 실제로 이 손의 기능을 보면 이 엄지 손가락이 50%를 차지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 두 번째 손가락 20%, 나머지 각각 3, 4, 5번이 10%, 10%, 10%. 그래서 총 100% 기능을 발휘하거든요. 네. 그런데 엄지손가락 50%를 발휘하다 보니까 잡는 거며 끄는 거며 드는 거며 다 많이 사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 엄지손가락을 이루고 있는 요 힘줄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두 개가 항상 힘들어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네. 이 손목에는 힘줄이 6개가 있는데요. 6개의 구역이죠. 쉽게 생각하면. 네. 첫 번째 구역에 2개의 힘줄이 있어요. 네. 한 지붕 두 가족을 생각하시면 돼요. 이 한 지붕 두 가족이 네. 사이좋게 잘 지낼 때는 편안하겠지만 또 가족이다 보니까 서로 다툴 수도 되죠. 있죠. 똑같다고 생각해요. 이쪽에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면 그 한 지붕 두 가족이 쾅쾅 다투듯이 이 힘줄 두 개가 서로 마찰을 하게 됩니다. 마찰하게 되면 염증이 생기고 붓고 또 크기가 부풀어지면 주변 신경을 자극하게 되고 그래서 통증을 느끼게 돼요. 가족들도 가끔씩 봐야 안 싸우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이 안 싸우고 너무 동의하세요? 너무 자주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집사람 안 보고 있겠죠? 가끔 저희 엄마도요. 가끔씩 봐야 사랑하지 매일 보면 싸우더라고요. 맞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도 문제가 될까요? 근데 사실 스마트폰 같은 경우는 과도하게 사용되지 않으면 사실 손목에 하중이 많이 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연관이 크게 있다고 저는 생각하진 않아요. 네. 하지만 하루에 뭐 예를 들어서 뭐 5시간, 뭐 10시간 이렇게 장기간 사용하게 되면 분명히 손목에 무리가 오게 돼 있어요. 네. 이런 질환들 같은 경우는 결국 얼마나 장기간 스트레스를 많이 가게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질환이 더 악화되기도 하고 악화되지 않기도 하니까요. 일정 부분 요인은 있지만 아주 큰 요인이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스마트폰은 또 다른 곳에 뭐 어깨나 그렇죠. 이런 곳에 그렇죠. 갈 것 같아요. 목. 이 득회르뱅병이요. 그런데 또 생업에 걸리신 분들은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치료가 가능할지. 이게 참 딜레마예요.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빨리빨리 병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병 같은 경우는 제일 중요한 게 휴식이에요. 쉬면은 좋아져요. 근데 실제로 이 현대사회에 사는 사람들이 바쁜 이 생활 속에서 쉴 수가 없죠. 그러니 치료가 항상 불완전하게 되고 불완전하니까 재발을 잘하게 되고 재발을 하게 되니까 치료 기간이 또 길어져요. 사실 이렇게 좀 악순환이라 할 거예요. 이건 고리를 끊어줘야 될 수가 필요한데 쉽게 이렇게 그게 잘 안 되는 게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치료는 이제 보존적 치료를 먼저 하죠.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 그리고 이제 뭐 충격파 치료라든지 이런 치료를 하게 되고요. 이런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 스테로이드를 갖다 이용한 병합 주사요법으로 해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런 주사요법 같은 경우는 효과는 굉장히 빨라요. 드라마틱합니다. 주사 맞거나 그 다음에 오시면 아이고 의사 선생님 너무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런데 이런 주사요법을 자꾸 하시게 되면 힘줄의 변성이라든지 조직이 안 좋게 바뀌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마음 놓고는 맞을 수가 없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치료가 약간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예방법은 없을까요? 안 쓰는 게 또 예방법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안 쓰면 제일 좋은데 네. 이런 질환 같은 경우는 단기간 내에 과도하게 스트레스가 갔을 때 가장 많이 생겨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마사지를 해준다든지 과도하게 썼다고 하면은 좀 휴식을 해준다든지 이런 게 사실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뒷골면병, 즉 그 손목위생 건초염은 이제 현대 사회가 낳은 어떤 질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일할 때 많이 쓰셨으면은 집에서라도 좀 휴식을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 시간에는 첫 번째 시간 득회르뱅병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손목 터널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 호원병원의 이용재 원장님과 귀한 시간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